민생회복 소비 쿠폰 48만원 무료 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꿀팁 전격 공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당신의 지갑에서 최소 15만원, 최대 48만원이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째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세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지 못해 후회하고 계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신청해서 피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어제 저희 동사무소에 오신 73세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께서는 스미싱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하셨다가 통장에서 28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당하셨어요. 공공복지회복 소비 쿠폰 15만원을 받으려다가 280만원을 잃으신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피해를 절대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 쿠폰을 가장 똑똑하게 받아서 최대 48만원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출생연도 끝자리와 신청 예정 방법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관된 모든 추가 지원금 정보까지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공복지회복 소비 쿠폰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기부양과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은 30만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고요. 여기에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금도 있어요. 비수도권 지역에 살면 3만원이 추가됩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5만원이 더 추가되고요. 그러니까 농어촌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40만원 더하기 3만원 더하기 5만원에서 총 48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48만원이면 한 달 생활비로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이런 큰 돈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충분해 보이지만 깜빡하고 놓치기 쉬운 기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예요. 이 날짜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소비 쿠폰이 소멸됩니다. 국고로 환수되는 거예요. 48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작년에 비슷한 지원금이 있었을 때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된 금액이 수백억 원이 넘었어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사용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이번 소비 쿠폰은 소상공인 지원금의 성격도 있어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동네 마트, 슈퍼마켓, 식당, 카페, 베이커리, 미용실, 네일샵, 세탁소, 편의점, 약국, 의류매장, 신발가게, 전자제품 가게, 문구점, 꽃집, 정육점, 생선가게, 야채가게, 떡집, 한의원, 치과, 안경점, 시계방, 가방가게, 화장품가게, 완구점, 서점, 음반가게, 체육용품점, 자전거가게, 철물점, 페인트가게, 타이어가게, 자동차 정비소 등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거의 모든 곳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들도 명확히 알아두세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대형 전자제품 매장, 대형 가구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통신비, 보험료, 세금, 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금융상품 구매 등등.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같은 브랜드라도 직영점과 가맹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라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라면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일 경우 사용 가능할 수 있어요. 애매하면 결제할 때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두 번째는 전화 신청입니다. ARS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께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직접 오셔서 신청하시는 거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번째는 은행 지점 방문 신청입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하긴 하지만 각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카드사는 총 9곳입니다. NH농협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평소에 사용하시는 카드가 있으시면 그 카드사에서 신청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만약 여러 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카드나 앱이 사용하기 편한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스미싱 사기를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미끼로 한 스미싱 문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자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즉시 지급, 링크 클릭하세요. 긴급 공지 추가 지원금 48만 원 지급. 오늘 밤 12시까지만 신청 가능.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입금. 정부 지원금 대상자 확인. 즉시 신청하세요. 이런 문자들이 오는데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URL이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이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링크가 있는 문자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피해 사례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73세 김순덕 할머니 외에도 69세 박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받으신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48만 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신청 마감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것도 100% 가짜 문자예요. 할아버지께서 링크를 클릭하시니까 정부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가짜 페이지가 나왔대요. 거기서 개인정보와 통장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더래요. 본인 확인을 위해 통장 정보가 필요합니다. 3분 안에 입력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재촉하면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거죠. 할아버지께서 정보를 입력하신 순간 통장에서 12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두 번째, 급하게 하라고 재촉하는 문자는 100% 의심하세요. 오늘까지만, 지금 즉시, 마감 임박 이런 말이 나오면 99%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개인정보나 통장 정보를 요구하는 링크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만 해야 해요. 네 번째, 의심스러우면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주민센터에 와서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다른 분들께 물어보세요. 여섯 번째, 절대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지 마세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통장정보, 카드정보 같은 건 정말 신중하게 다루셔야 해요. 혹시 이상한 문자를 받으시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번으로 신고하세요. 이 번호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도 이상한 문자 받으신 적 있는지 알려주세요. 함께 확인해서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해 봅시다. 이제 실제 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부터 확인하세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 주에만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시면 월요일인 7월 28일에 신청하세요. 이나 7이시면 화요일인 7월 29일에 신청하시고요. 3이나 8이시면 수요일인 7월 30일에 신청하세요. 4나 9이시면 목요일인 7월 31일에 신청하시고요. 5나 0이시면 금요일인 8월 1일에 신청하세요. 예를 들어 1954년생이시면 끝자리가 4니까 목요일에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첫 주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8월 4일 월요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누구나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을 예시로 해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신한카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한카드 앱을 실행하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앱이 없으시면 스마트폰에서 신한카드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신한카드를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버튼을 찾으세요. 크게 나와 있을 거예요. 혹시 안 보이시면 검색창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아니면 소비 쿠폰이라고만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 입력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예요. 이름은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름 그대로 입력하세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를 모두 입력하세요. 앞 6자리 뒤 7자리 모두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휴대폰 번호 입력할 때 주의하실 점은 대시 없이 숫자만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010-1234-5678이면 010-1234-5678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집 전화번호가 아니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셔야 해요. 나중에 문자로 확인 메시지가 오거든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맞으면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틀렸으면 다시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약관동의 화면이 나올 거예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 별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유의사항 확인. 이 네 개를 모두 체크하셔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내용이 길어서 읽기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은 훑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신청 정보를 최종 확인하는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셔야 해요. 신청인 이름이 맞는지, 생년월일이 맞는지, 신청 지역이 어디인지,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인지,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면 지원 대상자 수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세대주가 가족 전체를 대표해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세대주인 아버지가 신청하면 아버지, 어머니, 미성년 자녀 모두의 소비 쿠폰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4명이면 기본적으로 15만원 곱하기 4명에서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지역 추가 지원금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사용처를 확인해 보세요. 사용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요. 주소지 관할 지역 내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가능한지도 나와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덟 번째 단계입니다. 최종 신청 확인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꼭 읽어보시고 이해하세요. 신청 완료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정말 신청하시겠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잠깐 고민하셔도 되고요. 급할 게 없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아홉 번째 단계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화면이 나와요. 신청인 이름, 지원 대상자 수, 지원 금액이 다시 한번 표시될 거예요. 그리고 곧 문자가 올 거예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 말이에요. 10번째 단계입니다. 다음날 입금 완료 문자가 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면 모든 과정이 끝난 거예요.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금요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밤에도 새벽에도 상관없으니까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ARS 전화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각 카드사의 ARS 번호로 전화하세요. 번호는 카드 뒷면에 나와 있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신한카드 ARS 번호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화가 연결되면 음성 안내가 나올 거예요. 고객 편의를 우선하는 신한카드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은 1번을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할 거예요. 안내에 따라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안내가 나올 거예요. 신청 대상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에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이 끝나시면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안내하면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되고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하신 다음에 해시태그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하신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가 맞으면 1번, 다시 입력하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확인 과정도 있을 거예요. 맞으면 1번을 누르시고 틀렸으면 2번을 눌러서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카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평소에 사용하시는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안내와 함께 전화가 끝날 거예요.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문자도 올 거고요. 전화 신청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음성 안내를 천천히 들으시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로 오세요. 신분증과 사용하실 카드만 가져오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할 때 준비물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신분증은 필수예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됩니다. 카드도 가져오세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평소에 사용하시는 카드면 됩니다. 혹시 카드가 없으시면 통장을 가져오셔도 돼요. 그러면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해 드릴 수 있어요. 주민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업무가 중단될 수 있으니까 피해서 오시는 게 좋겠어요.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까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은행 지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집 근처 은행에 가셔도 됩니다. 은행에 가실 때도 신분증과 카드를 가져가세요. 직원분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거예요. 은행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주민센터보다 일찍 끝나니까 시간을 잘 맞춰서 가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편하실 것 같나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전화로, 전화도 어려우시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해요.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카드 방식과 지역사랑 상품권 방식이에요. 카드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는 거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각 지역의 지역화폐로 받는 겁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 해요. 카드 방식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사를 가더라도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한 번 정하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기 어려운데 카드는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해요. 두 번째, 평소 카드 사용에 익숙하시면 편해요. 별도로 새로운 앱을 설치하거나 사용법을 익힐 필요가 없거든요. 세 번째, 분실 위험이 적어요. 이미 지갑에 들어있는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이니까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사용할 때 간편해요. 평소 카드 결제하듯이 하시면 되거든요. 카드 방식의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 배달앱이나 온라인에서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카드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부 온라인 결제에서는 사용이 안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특별한 추가 혜택이 적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에 비해서 부가적인 혜택이 적은 편이에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추가 혜택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서울사랑 상품권이에요. 서울시 공공배달앱인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유에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하면 1만 원을 서울사랑 상품권 잔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2만 원짜리 치킨을 3번 시키면 총 6만 원을 사용하는데 1만 원을 돌려받으니까 실제로는 5만 원으로 6만 원어치를 먹는 셈이죠. 부산에서는 부산사랑 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을 해주는 매장들이 있고요. 대구에서는 대구사랑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쇼핑하면 추가 적립을 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이런 특별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결제 수수료가 없거나 적어요. 일반 카드는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적어요. 세 번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각 지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역 상권에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지역사랑 상품권의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 이사를 가면 사용하기 어려워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기존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에요. 두 번째, 사용법을 새로 익혀야 할 수 있어요.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배워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있어요. 별도의 카드나 앱으로 관리해야 하니까 분실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 계획이 있으시거나 여러 지역을 오가시는 분들은 카드 방식이 유리해요. 한 지역에서 계속 살 예정이시고 배달 주문을 자주 하시거나 추가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카드 방식이 더 편할 수 있고요. 댓글로 여러분 상황을 알려주세요. 어떤 방식이 더 좋을지 조언해 드릴게요. 이제 각 지역별 지역사랑 상품권의 특별 혜택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서울사랑 상품권은 앞서 말씀드린 배달앱 혜택 외에도 전통시장에서 사용 시 추가 할인을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가락시장 등에서 5-10% 추가 할인을 해주는 매장들이 있거든요.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각 시군마다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수원페이, 성남사랑상품권, 안양사랑상품권 등등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혜택들이 있어요. 부산사랑상품권은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같은 전통시장에서 사용 시 특별 혜택이 있고 부산 지역 온천이나 관광지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구사랑상품권은 서문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에서 10% 추가 적립 혜택이 있고 대구 지역 문화시설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이 있어요. 인천사랑상품권은 인천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시 추가 적립 혜택이 있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제외한 공항 내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광주사랑상품권은 광주 지역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서 사용 시 15% 추가 할인 혜택이 있어요. 대전사랑상품권은 대전 지역 대학가 음식점에서 사용 시 특별 할인 혜택이 있고 대전 지역 문화공연 티켓 구매 시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울산사랑상품권은 울산 지역 공업단지 내 식당과 마트에서 사용 시 추가 혜택이 있어요. 세종사랑상품권은 세종시 관내 모든 소상공인 매장에서 5% 추가 적립 혜택이 있어요. 강원도는 강원사랑상품권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도 관광지 및 스키장에서 사용 시 특별 할인 혜택이 있어요. 충청북도는 시군별로 다르게 운영되는데 청주사랑상품권, 충주사랑상품권 등이 있고 각각 지역 특산물 구매 시 추가 혜택이 있어요. 충청남도도 시군별로 운영되는데 천안사랑상품권, 아산사랑상품권 등이 있고 온천이나 관광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라북도는 전북사랑상품권으로 통합되어 있고 전주와 농마을을 비롯한 관광지에서 특별 할인 혜택이 있어요.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운영되는데
목포 사랑상품권, 순천 사랑상품권 등이 있고 각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경상북도도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어요. 포항 사랑상품권, 경주 사랑상품권, 안동 사랑상품권 등이 있고 각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관광지에서 특별 혜택이 있어요. 경상남도는 창원 사랑상품권, 김해 사랑상품권, 양산 사랑상품권 등이 있고 각 지역 공단 내 식당이나 마트에서 추가 혜택이 있어요. 제주도는 탐나는 전이라는 지역 화폐가 있는데 제주도 관광지나 면세점을 제외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제주 특산물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이 있고요. 이렇게 각 지역마다 특별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지역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관심 있는 혜택을 알려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실제로 받은 후에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들이 사용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동네 마트는 대부분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대형마트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식당도 대부분 사용 가능하지만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가능할 수 있고요.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벅스나 이디야 직영점은 안 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나 개인 카페는 가능해요. 미용실, 네일샵, 세탁소 같은 서비스업은 대부분 사용 가능해요. 편의점은 사용 가능한 곳이 많아요. 하지만 일부 대형 편의점은 제외될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세요. 약국도 대부분 사용 가능해요. 처방전 약품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의류 매장, 신발 가게, 가방 가게 같은 곳도 대부분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백화점 내 매장은 사용할 수 없어요. 전자제품 가게도 동네 전자제품 가게는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 전자제품 매장은 사용할 수 없어요. 자동차 정비소, 타이어 가게, 주유소도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사용 가능할 수 있어요. 병원이나 한의원도 사용 가능한 곳이 많아요. 진료비나 치료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똑똑한 사용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필수품부터 구매하는 거예요. 쌀, 고기, 야채, 생선 같은 식료품을 우선적으로 사세요. 어차피 사야 하는 것들이니까 소비 쿠폰으로 사시면 현금을 아낄 수 있어요. 세제, 휴지, 샴푸, 치약 같은 생필품도 소비 쿠폰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전략은 할인 행사와 연계하는 거예요. 동네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할 때 소비 쿠폰을 함께 사용하시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기가 30% 할인할 때 소비 쿠폰으로 사시면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전략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추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서울 사랑 상품권으로 배달 주문을 하시거나 전통시장에서 쇼핑하실 때 추가 할인을 받으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전략은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15만 원을 받으셨다면 한 달에 5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사용하시거나 2달에 걸쳐 사용하시면 되겠죠.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섯 번째 전략은 가격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라도 매장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곳을 비교해서 더 저렴한 곳에서 사시면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전략은 대용량 구매를 고려하는 거예요. 쌀이나 화장지 같은 것들은 대용량으로 사면 더 저렴해요. 소비 쿠폰이 있으니까 한 번에 대용량으로 사서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 전략은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가족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소비 쿠폰을 합쳐서 큰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큰 물건을 살 때 유용하겠죠. 여덟 번째 전략은 건강 관련 구매에 활용하는 거예요. 병원비, 약가, 건강식품, 운동용품 같은 것들에 사용하시면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낄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전략은 문화생활에 활용하는 거예요. 동네 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소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거나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사용법이에요.
10번째 전략은 계절에 맞춰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름이니까 시원한 음료나 여름 과일을 사시고, 가을이 되면 따뜻한 음식이나 겨울 준비용품을 사시는 거죠. 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 쿠폰으로 농축수산물을 사겠다는 분들이 37%로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이 생필품 구매가 28%, 외식이 19% 순이었고요. 실제로 저희 동사무소 앞 시장에서도 소비 쿠폰을 받은 분들이 많이 와서 장을 보세요. 74세 이순자 할머니는 고기하고 야채 사러 왔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 보기가 힘들었는데 소비 쿠폰 덕분에 푸짐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6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휴지하고 세제 같은 생필품을 주로 사요. 이런 건 어차피 써야 하는 거니까 소비 쿠폰으로 사면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좋죠라고 하셨어요. 72세 김말순 할머니는 손자들 간식거리를 사주는 데 써요. 동네 빵집에서 빵도 사주고 과일 가게에서 과일도 사주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저도 기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한 사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사용 기한을 꼭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쿠폰이 소멸됩니다.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을 날짜를 깜빡해서 날리시면 정말 아까우잖아요. 작년 긴급 재난지원금 때도 마지막에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된 금액이 무려 800억 원이 넘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사용 계획을 세우시고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10월 말쯤에는 남은 금액을 확인해서 11월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11월 말에는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림 기능을 활용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서 잊지 않게 하시는 거죠. 가족들께도 미리 말씀해 두세요. 11월 30일까지 소비 쿠폰을 다 써야 한다고 말씀해 두시면 가족들이 챙겨드릴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용 계획도 알려주세요. 어떤 것들을 사실 예정인가요? 어떤 전략을 사용하실 건가요? 이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예요. 전기, 가스, 지역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문화누리카드예요.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금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해줘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에요. 소득이 적은 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네 번째는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예요.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분들의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기초연금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최대 33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예요. 여섯 번째는 장애인연금이에요. 중증장애인분들께 매월 최대 32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아동수당이에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여덟 번째는 청년도약계좌예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정부에서 매칭 지원금을 줘요. 아홉 번째는 주거급여예요. 집세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소득이 적은 분들이 대상이에요. 열 번째는 교육급여예요.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에요. 이런 지원금들을 모두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것들은 신청하세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함께 받으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각 지원금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이 다르니까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와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댓글로 어떤 지원금에 관심이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첫 번째, 신청을 깜빡했는데 어떡하죠? 9월 12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질문 두 번째, 가족이 여러 명인데 각자 신청해야 하나요? 세대주가 가족 전체를 대표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세 번째, 신청 후에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 완료 후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질문 네 번째, 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시면 새 카드로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소비 쿠폰 잔액도 그대로 이전됩니다. 질문 다섯 번째, 지역사랑 상품권 앱 사용이 어려워요. 주민센터에 오시면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는 해당 지역 콜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질문 여섯 번째, 소비 쿠폰으로 온라인 쇼핑할 수 있나요? 카드 방식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질문 일곱 번째,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11월 30일 이후로는 연장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세요. 질문 여덟 번째, 부분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15만 원을 한 번에 다 쓸 필요 없이 조금씩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질문 아홉 번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현금으로 환전은 불가능해요. 반드시 해당 업소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질문 열 번째,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든 정말 의미 있는 제도거든요. 여러분이 소비 쿠폰을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동네 상권에 도움이 되는 거죠. 대형마트 대신 동네 마트에서 사시고 프랜차이즈 대신 동네 식당에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정부 지원 정책들을 봤어요. 그 중에서도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정말 잘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정책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더욱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소비 쿠폰을 안전하게 받고 현명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스미싱 사기에 당하기 쉬우니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만난 김순덕 할머니나 박철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우리 이웃들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공공복지회복 소비 쿠폰은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고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전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고 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스미싱 사기를 절대 조심하시고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추가 혜택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고 11월 30일까지 반드시 다 사용하세요. 소상공인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동네 상권에서 사용하시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꼭 알려주세요. 신청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으실 건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가족과 친구들에게 바로 공유하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꼭 보여드리세요. 스미싱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 쿠폰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유용한 정부 지원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에는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초연금, 건강보험, 주거급여 등 다른 정부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 영상의 핵심 내용들은
나중에 짧은 버전의 쇼츠 콘텐츠로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이런 정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20년 동안 동사무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질문도 언제든 환영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부 정책이나 지원 제도는 계속 바뀌고 새로 생겨요. 그래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생기면 바로바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안전하게 받으시고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스미싱 사기는 절대 당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언제든 주민센터로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